조윤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문화인데요. 한국말 어려우신가요?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처럼에서 한 달에 한 번 우리말의 뿌리부터 제대로 배워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조윤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자,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유학생을 비롯해서 한국 분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생생한 한국문화 이해 프로젝트입니다. 조윤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6월입니다. 아, 예, 벌써 6월입니다. 네. 많이 더워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뭐 저도 한 달 동안 바쁘게 지냈는데 네네. 특히 그 외부에서 또 지역마다 특강 요청들이 좀 있어서 네. 특강도 많이 했습니다. 뭐 천안도 갔다 왔고요. 네. 부산도 갔다 왔고 아마 이 방송에 네네.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점점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혼 이주 여성 또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 내국인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혼자만 듣지 마시고 정말 두루두루 소문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제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전 세계에서 네네. 유일한 우리말 배우기 프로그램 아닐까. 방송 중에서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이어서 네. 이 방송 프로그램이 점점 더 발전되고 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방송 후에 그 이집트에서 뭐 예.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집트의 아인샴스 대학이라고 한국어과가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네네네. 그과의 교수님들 중에 이제 제자들이 있어서 네네. 이 방송을 보내드렸더니 네. 이걸 활용해서 학생들하고 아예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야. 저한테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흐뭇합니다. 예. 그래서 다 그 이집트 의상들 입고 앉아서 네네. 수업을 듣고 있는 걸 보고서 이 CPBC 방송 자체가 네네. 전 세계로 나가는구나라는 생각도 더 들었습니다. K 한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전 K 들어가는 건 좀 별로입니다. 한국 딴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네네. K-팝 뭐 이런 거 할 때는 K 괜찮은데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냥 한국어를 우리말 널리 알린다. 네, 좋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말로 제1강 아름다운 우리말 그 아름, 보람, 새벽, 값어치, 바보, 궁금증, 사랑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어떤 말들을 배울까요? 네.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주제로 생각한 것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네, 그래서 우리말의 인사말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좀 깊게 파악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처음 사실 인사말에도 제가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뭐 안녕히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하는 지내다. 오늘도 잘 보내세요 하는 보내다. 보내다. 또 우리가 의외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는 우연찮게라는 말이 있는데요. 많이 쓰죠. 우연찮게. 그래서 우연찮게 뭐 어떤 일을 하게 됐다든지 우연찮게 오늘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라든지 그래서 우연찮게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비밀에 네네.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과 약간 뭐 슬플 때이긴 하지만은 뭐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위로한다? 위로할 때 쓰는 말도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교수님 오늘 인사말로 배우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인사? 한자어죠. 예. 한자에 사람 인자에 일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라는 말은 사람이면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인사를 안 하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부터 항상 해야 되겠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만이 사람인 거예요.
오늘 교수님 참 잘하셨습니다.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공부에 앞서서 오늘 그 한국의 어떤 인사 문화에 대해서 잠시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인사 문화 어떨까요, 교수님? 뒤에도 조금 더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단순하게 말하면 또 한국의 인사가 너무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구분이 안 되죠. 그냥 안녕하세요라고만 하지 뭐 굿모닝, 굿애프터눈, 뭐 굿이브닝 이런 식의 하거나 일본어도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구별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많은 나라가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근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인사말들은 네네. 좀 특이하게 보자면은 이런 인사말들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녕히 주무셨어요라는 말이나 보통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실제로 아침에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인 경우들이 많고요. 네네네. 오히려 그 인사보다는 우리가 많이 하는 인사말은 식사하셨어요? 네. 라는 인사말이나 네. 어디 가세요? 라는 인사말을 오히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이제 식사만 잘해도 사실은 건강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밥은 먹었는지에 대한 묻는 것도 중요한 인사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혹시 위험한 데를 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러네요. 네네. 그럼 오늘 인사말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첫 번째 오늘 배울 우리말은 뭘까요? 네. 반갑습니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의 네.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갑습니다를 대부분의 언어로는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말들 중에서 반갑다라는 말을 어휘로 번역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문장으로는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네네. 반갑습니다가 영어로 뭐예요 하면 뭐 nice to meet you 이렇게 해서 문장으로는 할 수 있지만 반갑다를 번역할 수 있는 건 일본어도 안 되고 중국어도 안 되고 대부분의 언어가 반갑다를 번역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어떻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반갑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설명을 하신다면은 반갑다. 예,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도 어렵겠죠. 한마디로 이렇게 딱 하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제가 반갑다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해봤는데 네네. 사실 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보통 그 앞에 뭐 즐겁다처럼 앞에 뒤에 겁다 갑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럼 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말에 반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 몇 가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반짝입니다. 반짝? 예. 반짝의 반은 무슨 뜻이겠어요? 반짝의 반? 예, 오늘은 좀 성적이 안 좋으신데. 네네. 반짝의 반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아. 빛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반짝거리다. 반짝거리는 예, 거니까. 반짝거리다. 네네. 그래서 반자가 들어가는 말 중에 빛과 관련된 단어가 또 있습니다. 곤충. 반딧불. 그렇죠. 예, 네, 오늘 맞았습니다. 반디는 네네. 반은 빛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벌레. 반디가. 네, 그래서 진물이 나오는 벌레를 우리가 진디라고 하고요. 네네, 그렇죠. 빛이 나오는 벌레를 반디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라는 말.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걸 살짝 바꾸면 네. 반짝이 있고 번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말은 그게 중요한 특징이죠. 번도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번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번뜩이다. 번뜩이다도 있고 또 하늘에서 번개. 그렇죠. 예.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이렇게 반갑다, 반짝, 반디, 번쩍, 번개, 번뜩이다 이런 단어를 같이 배우면 그 관련된 어휘 공부에도 언어들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래서 반갑다라는 말은 사실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갑다라는 말을 할 때는 얼굴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반갑다라는 말을 하면서 얼굴이 어둡다면 그럼 인상을 반갑지 쓰고 않는 있다면 거군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반갑지 않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밝게 인사를 해야 되고 실제로는 그 인사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거짓말로도 많이 하거든요. 반가운 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은 표정이 지나가면 곧바로 어두워집니다. 표정이 바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반가운 사람 만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에까지 갔는데도 계속 밝은 겁니다. 그 인상이 계속 남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집에 가면 금방 알아요.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당연히 얼굴이 밝으니까. 어떤 분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얼마나 좋으면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오히려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휘파람 부는 거는 진짜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휘파람은 슬플 때는 안 봅니다. 그렇죠. 보통은 좋을 때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휘파람을 불었다라는 말은 기분 좋은 일이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배워볼 우리말 인사말에 대해서 어떤 거에 있을까요? 두 번째는 조금 간단한 말들인데 안녕히 뭐 지내셨어요? 뭐 잘 지냈어? 잘 지내라고 할 때 지내라는 말이 사실 지나가다라는 말하고 관계 있는 말이죠. 네네네. 지나다라는 단어니까. 예. 근데 그 점을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볼 때는 그 인사말이 꼭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내다. 네. 그러니까 하루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부정적이지 않냐. 좀 적극적으로 오늘 지나가게 하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저는 지내다라는 표현보다는 즐겁게 사세요. 그래서 뭐 편안하게 사셔요라는 우리 그런 식의 기쁘게 사세요라는 그런 인사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지내다는 표현보다는 적극적인 느낌이 드는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은 교수님과 인사말과 관련해서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세 번째 우리말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단어도 지내다하고 좀 비슷한데 보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내다? 보내다도 역시 우리가 인사말에 많이 사용하는데 뭐 즐겁게 보내세요. 또는 뭐 올해 뭐 특히 이제 송년 때 같은 때 많이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송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보낼 송자니까. 그래서 보내는 것도 역시 뭔가 안 좋은 거가 있어서 넘기는 듯한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빨리 보내버려. 그렇지. 그래서 왜 그렇게 빨리 보내고 싶을까? 저는 보내지 말고 역시 그것도 살아가자.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제가 똑같은 표현인데 살아가다라고 하면 적극적이 되는데요. 가다를 지다로 바꾸면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발음만 비슷한 거긴 합니다만 그러면 인생을 사라지게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 단어입니다. 살아가다.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면 순우리말에서도 지내다 보내다 말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지내다 보내다. 명절에만 쓰고 설에만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설에는 뭐라고 그러죠? 쇠다? 그렇죠. 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점점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씩 저기 노력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설은 쇠다라고 표현해요. 다른 날은 사실은 쇠다고 하면 안 되고요. 명절 중에서도 쇠다라는 말은 설과 관련된 단어라서 설을 잘 그야말로 생활하는 것을 쇠다라고 표현하는 외국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설 때는 설 잘 쇠세요라는 말을 인사말로 써야 된다는 것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유익한 그런 표현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노래를 한 곡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노래가 좋을까요? 저희가 이 방송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듣고 그러니까 한국 노래 중에서 특히 가사가 좋은 노래들을 좀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소라 씨가 부른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가 시보다도 아름다운 가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 거라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이거 나중에 저희 둘이 노래방 가서 다시 한번 실제로 금방 노래가 나올 거라서 좀 창피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 돈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장미바늘이 떨어진다. 무리를 지으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먼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바람에 흩어져 버린 허무한 내 소원들은 애타게 사라져간다. 바람이 분다. 시린 향기 속에 지난 시간을 되돌린다. 여름 끝에서 너의 뒷모습이 차가웠던 것 같아. 다할 것 같아. 내게는 소중했던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너에겐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사랑은 비극이여라.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나의 이별은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싫어진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내게는 천금 같았던 추억이 담겨져 있던 머리 위로 바람이 분다. 눈물이 흐른다. 네, 정말 시처럼 아름다운 노래네요. 바람이 분다. 너무 좋죠. 끝부분에 뭐 천금 같았던 추억이 되어 있는 바람이 분다. 눈물이 흐른다. 예,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별을 하면 추억이 다르게 적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것도 정말 좋은 가사죠. 야, 정말 이런 우리 그 노래 중에 멋진 시 같은 그런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이제 한국에 와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런 노래를 배우면서 한국어도 배우면 네네. 더 좋은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네요.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정말 교수님 고맙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교수님과 함께 그 한국말, 우리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교육 전공하신 이 조현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반갑다, 지내다, 보내다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연찮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네, 네. 제가 우연찮게 평화방송에서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어떤 느낌이세요? 우연찮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연히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연찮게는 우연히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 우연이 아니다. 우연하지 않게가 줄어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화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거는 네네.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필연이다. 그렇죠. 아. 그래서 우연찮게라는 말을 우리는 많은 장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말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만남도 우리가 하는 이 일도 필연적인 일이다. 오랫동안에 우리의 인연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서 네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뭐 우연히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고 예. 오래 전부터 이게 조금 뭔가 좀 예견이 돼 있군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호주에 특강을 간 적이 있었는데 호주에. 예, 네네네. 호주에 가서 제가 여기에 특강을 온 건 우연찮은 일입니다. 우연찮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 우연히 왔나 보다 생각을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는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죠. 오랫동안 그런 이제 뭐 생각했던 거나 꿈꿔왔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니까는요. 네네네. 아마 외국인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일들도 다 우연찮게 이루어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우연찮게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렇죠. 앞으로 이제 사용할 때마다 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 5번째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고맙다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고맙다하고 감사합니다는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는 한자. 중요한 네. 점을 얘기하셨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감사는 한자고 네네. 고맙다는 이제 순우리말이죠. 순우리말이죠. 그래서 네. 감사라고 얘기하면 좀 딱딱합니다. 좀 공식적인 느낌이 예, 있고요. 예. 그래서 고맙다라는 말은 조금 더 정이 넘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보통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그래서 반말이 안 됩니다. 감사해 이런 말이 안 되고요. 네네. 고맙다라는 말은 반말이 되죠. 가까운 사이에 고마워라고 하는 말이 가능하다는 점도 예. 혹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 구별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맙다의 고마라는 말이 옛날 말에는 곱다? 뜻이 있었습니다. 고마라는 말이 옛날에는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아, 고마. 그래서 보통은 존경의 경자를 고마경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 경은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를 하늘처럼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한자 어휘 중에 경천의 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죠. 하늘은 공경하고 네. 사람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애인이니까. 그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 사람을 하늘처럼 생각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네네. 라는 마음으로 고맙다라는 말을 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고마움을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족도 좋고 뭐 배우자도 좋고 뭐 아이도 좋고 왜냐면 정말 나에게 하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류의 느낌으로 쓰는 말이 고맙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저도 이 방송에 출연하는 많은 게스트들한테 예.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 대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재미있는 거는 그래서 방송에서는 감사합니다 말이 확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나운서나 진행자들 보면은 고맙다라고 고맙습니다.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이만큼 다정하게 가까운 느낌으로 방송을 진행한다고 할까요? 예전에 아나운서들은 거의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변화 같습니다. 교수님이 큰 역할을 하십니다. 네. 점점 더 네네. 고맙다라는 말을 감정을 갖고 네네.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자, 이번에는 6번째 어떤 이야기입니까? 고맙다의 반대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안하다라는 말인데 네네. 재밌는 거는 미안하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순우리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이라는 말 자체도 한자어거든요. 그렇죠. 미안. 그래서 미안보다는 좀 무겁게 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미안보다 조금 무겁다. 아까 고맙다를 무겁게 하면 감사하다라고 했다면 예. 미안을 좀 무겁게 할 때는 미안하다. 그거는 보통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쓰는데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역시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반말은 안 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은 반말을 쓸 수 미안해. 있지만 죄송하다는 말은 반말은 안 되고요. 음.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은 한자의 의미가 뭐냐면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 그대로 마음이 불편해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미안한 감정이 나타나야지 되는 건데 너무 미안하다라는 말을 형식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웃으면서 미안해. 이거. 그러다가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실제로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라는 말 대신에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요. 오히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보다는 그냥 울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더 미안하다라는 감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심정을 그렇죠. 울면서 표현하는군요. 그런데 다른 외국어는 보면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감정이 안 들어갑니다. sorry, 스미마셍. 그런 걸 할 또이 부치. 너무 많이 하시는군요. 페르데노메, 아, 빠흐동. 제가 점점 모르는 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뭐 수백 번씩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쏘리도 그렇고요. 스미마셍도 그렇고. 네네네. 그런 거에 마음을 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저는 그 장점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을 적게 하는 거. 네. 요즘에도 제가 러시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많이 예전보다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저도 오늘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문화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 마지막 7번째 어떤 말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미안합니다에서 연결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표현인데 네네. 말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할 말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할 말이 없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인사말로 사용될 때가 있는 거죠. 네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장례식장 같은데 네네. 가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뭐라고 인사하는 게 좋아요라고 인사를 외국인들이 질문을 해요. 좀 답답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저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러니까 가서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든지 이런 말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정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아마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거나 그런 경우라면 가서 그 상주를 안고 울고 어떻게 제일 많이 한국 사람들 하는 말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떡하니라고 얘기하고 정말 그 가까운 분들인 경우에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역시 말보다는 감정이 중요한 언어 문화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예.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는 가사가 좋은 우리 노래를 들려드렸다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는 여기 와 계신 분들이나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의 나라에서 좋은 노래를 하나씩 제가 추천을 받고 있는데 네. 미얀마 분들이 저에게 추천한 그런 노래인데 미얀마의 보이 밴드 IC라는 밴드가 있다는데요. PADA like이라는 스스로를 위로하세요라는 그런 류의 노래라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지금 여러 미얀마의 어려운 현실 속에 있으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PDA 라인. 그런 발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좀 비슷한 발음 같습니다. 네네네. 네, 좋습니다. 자, 조현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교육학 한국교육전공 조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언젠가